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오늘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낮에는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젯밤에도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밤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셨죠? 어제는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35.8도, 경주가 37도까지 오르는 등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낮 기온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장마전선이 내려오면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고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7도, 영덕과 포항, 경주는 31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전에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가 26도, 독도는 23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서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안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장맛비가 그친 후에는 한동안 덥고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요. 토요일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관광도시 경주에는 다양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아직은 시험 중인 프로그램도 있어 조기 정착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선덕여왕의 첨성대 행차가 재현되고 신라시대 재래의식에서 연주됐던 신라 고추대 행렬이 관광객의 눈길을 끕니다. 경주 문화재를 배경으로 한 공연과 답사 기획, 별 체험 등으로 구성된 천년 야행 행사가 오는 9일까지 첨성대와 동궁등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대중적인 행사보다 경주의 특성을 살린 행사로 꾸몄습니다. 역사에 묻힌 삼국유사의 이야기, 설화와 전설을 현실로 연극 드라마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공개하는 일이라든가 신라의 이복을 연구 재현해서 직접 믿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 야행의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관광도시 경주에는 어느 곳보다 많은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일부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북관광공사가 지난 2014년부터 매달 음력 보름에 하는 보문호반 달빛 걷기는 평소 1000여 명, 많을 때는 1,500여 명이 참가할 정도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밤이면 봉황대는 대중가요와 합창, 뮤지컬로 흥이 넘쳐납니다. 봉황대 음악회도 6년째 접어들면서 시가지로 관광객을 모으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서악서원에서도 음악회 등이 펼쳐져 경주 관광의 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년 야행은 지난해는 여름과 가을 두 차례 열렸으나 올해는 한 차례로 줄었고 행사 시기도 지난해는 7월 말이었으나 올해는 7월 초로 앞당겨졌습니다. 이거 비수기거든요. 예, 그 원래 성수기 때는 그 행사 안 해도 사람이 많아요. 더욱이 야간 관광 프로그램 지원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경주시 지원사업 외에는 공모사업으로 채택 여부에 따라 행사 규모와 시기가 들쭉날쭉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어젯밤 10시 46분쯤 포항시 죽도동 한 건축자재 판매점에서 불이 나 점포 모두를 태워 소방서 주산 9,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데다 불에 잘 타는 건축자재가 많아 진화에 애를 먹었으며 다행히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뒤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2020년까지 동해안 고급 특성화 어종 개발을 위한 황금어장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전략 육성 어종인 돌가자미와 문치가자미 등 시어 100만 마리를 방류하며 시험 연구 품종인 줄가자미는 우량 수정란을 재란해 시험 생산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경상북도의 지난해 어패류 생산량은 어류는 4만 톤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고 폐류는 16,000톤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 푸드는 장거리 물류에 따른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직거래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인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선 처음으로 경주에 제대로 된 로컬 푸드 직매장이 생겼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주 천북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오이와 가지 등을 판매대에 진열하느라 바쁩니다. 이 매장은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가져다가 진열하고 스스로 가격을 정하고 재고까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경주와 포항 등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 과정 없이 직거래해 농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직거래 하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도 믿고 사가갈 수 있고 우리 판매하는 사람도 이제 팔로도 걱정하지 않고 정성 들여 키운 농산물을 소비자의 인정을 받으며 제값받고 팔 수 있다는 건 농민들에게는 큰 자부심입니다. 물건이 이만큼 내가 좋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근데 나는 내 거를 냈을 때 내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이곳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출하 교육을 받은 농업인 250여 명이 직접 재배한 300여 가지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합니다. 소비자들도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날 출하한 걸 그날 바로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고 천북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3년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문을 여는데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아주 풍성하고 신선도 있는 농산물을 구매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은 최근에 웰빙과 윤리적 소비라는 바람을 타고 전북 완주군과 경기도 김포시, 일산시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북 지역 주요 피서지의 쓰레기 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3일까지 사전 대비 기간으로 정해 해수욕장과 계곡 등 각 피서지별로 쓰레기 분리배출 용기 등을 설치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이후 다음 달 20일까지는 중점 관리 기간으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늘리고 시 군별로 쓰레기 무단 투기와 소각 등 불법 행위 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새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상북도도 관련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책 예산과 비교해보니 터무니없이 적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3년 만에 또다시 10%를 넘겼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상북도는 지난해보다 관련 예산을 50억 원을 늘려 60개 사업에 854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 청년들을 불러들여 당면 과제인 인구 소멸도 막겠다는 의지도 포함됐습니다. 주요 사업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330억 원, 청년 복지카드 지원 사업 120억 원,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사업 50억 원 등입니다. 담당 부서도 확대 개편하는 등 정부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8%대로 하고 그다음에 청년 고용률은 40%에서 45%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한 청년 예산의 규모는 경상북도 노인정책 예산 8,500여억 원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보다 60억 원이 적고 선심성 사업인 할매 할배의 날 예산이 청년 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 예산과 맞먹습니다. 경상북도의 정책에서 청년이 도외시대에 왔다는 반증입니다. 지역 인재를 배출하고 지역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서 노인 복지까지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철광석과 원료탄의 국제 가격이 오르면서 고로를 운영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하락세를 보여온 호주산 철광석 가격이 지난달 톤당 58달러 저점에서 현재 64달러로 올랐고 호주산 원료탄 가격도 지난달 톤당 146달러에서 이달 들어 153달러로 반등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원료가가 제품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석 달이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에 싸게 사놓은 원료와 올 하반기 제품 가격 인상을 고려하면 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동 역사인물 백인의 문집이 한글로 번역됩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후학들도 문집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학진흥원 고정국역실에서 번역 전문가들이 올해 한글로 번역할 선년들의 문집에 대해 기초 자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새로 번역할 문집은 김봉조 선생의 학호집을 비롯해 김성탁 재산집, 이후 송재집, 이병훈 면제집, 권시중 늑정일고, 권익창 선생의 호양집 등 6종입니다. 이번 국역화 작업은 한자로 된 안동의 역사인물 백인의 문집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위한 것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대6종의 문집이 한글로 번역됩니다. 문집 국역화는 퇴계 이황, 서해 유성룡 등과 같은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역사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인물의 자산을 남기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추로지향이라 불리는 안동에는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집들이 한글로 번역되지 못해서 후학들이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학진흥원에서는 안동시와 10년 계획으로 백인의 문집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번역할 문집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고전국역위원회에서 해마다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집 선정은 특정 지역이나 문중에 쏠리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번역 작업도 청년 국역 전문가들에게 맡깁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박사급 수준에 해당하는 고전 번역 인력을 양성해 왔습니다. 이번에 그 인력을 활용하면서 또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번역 작업을 마친 문집은 내년 초 책으로 발간되며 2026년 100선의 문집 번역이 끝나면 안동학 연구 기반 마련과 국학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여름철 감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통계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감전 사고가 7월에 380건, 8월엔 365건으로 여름철 감전 사고가 다른 계절보다 2배가량 많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장마철 고온 다습한 날씨에 냉방 등으로 전기 사용량은 늘어나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공립극단 축제인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지난주 경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은 축제에는 경기 도립구와 부산, 인천시립 등 전국의 11개 국공립극단이 참여하는데요. 김수민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의 첫 막은 경주시립극단이 열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가족사를 통해 근현대사의 아픔과 화해를 담았습니다. 극작가 오태석의 희곡을 경주 사투리로 각색했으며 무대 위에 객석을 배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좋은 의미의 경쟁이 되겠죠. 시민분들은 다양한 공연을 각 국공립 팀의 다양한 작품을 보실 거고 거기에서 또 많이 공연단체로서는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 것도 있고 11개 지역에서 참여한 올해 페스티벌에서는 최근 창단된 수원시립공연단과 경산시립극단이 첫 선을 보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만큼 고전부터 현대극, 악극부터 블랙 코미디까지 장르는 다양하고 이야기는 풍성합니다. 창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실업 청년이나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하는 등 시대의식이 돋보이는 작품도 눈에 띕니다. 제8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그간 8년간 대한민국 연극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해외 국공립극단을 초청하고 지역 연극 단체가 참여하고 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연극 축제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앞둔 제8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은 29일까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계속됩니다. 그 밖에 이번 주에는 박수근 판화전과 어른을 위한 동화전을 경주 라우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고 연극 이프올리가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여름철 동해안의 연안 냉수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민들에게 냉수대 예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냉수대 예측 시스템은 수온 편차 정보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맵으로 여름철 냉수대 출현을 사흘 전에 미리 확인해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제공됩니다. 한편 동해 냉수대는 주변의 정상 온도보다 5도 이상 낮은 찬물이 연안에 출현하는 현상으로 예측 서비스를 통해 양식어가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시립도서관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한 달 동안 여름방학 무료 특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특강은 클래식 음악놀이와 과학실험, 창의 보드게임 등 초등학교 전 학년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수강 신청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51명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울진군은 오는 28일까지 울진 지역 이 미용업소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결과를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20여 개 세부 항목을 평가해 최우수와 우수 일반 등급을 부여합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소에는 표지판을 제작해 부착해 줍니다. 어젯밤에도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밤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셨죠? 어제는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35.8도, 경주가 37도까지 오르는 등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낮 기온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장마 전선이 내려오면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고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7도, 영덕과 포항, 경주는 31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전에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가 26도, 독도는 23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서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안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장맛비가 그친 후에는 한동안 덥고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요. 토요일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